안녕하세요. 부사솔로 국어학번 부솔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부중대장 할 때 중대원 사익 측정 합격률 100%, 명중률 평균 95%로 해가지고 사단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대대장 전투력 측정을 해서 이제 평점 같은 걸 매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원 전투와 요원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에 이제 그 개원들, 대대 본부중대에 있는 통신병이나 치사병, 운전병, 그다음에 뭐 보일러병 이런 인원들도 이제 보면 사격을 해야 된다고 사격 측정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사단에서 내려왔죠. 근데 그 전에는 하지를 않았었죠. 근데 제가 본부중대장을 맡고 제가 전역을 뭐 얼마 안 납두고 뭐 한 5개월이나 뭐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게 저도 고민이 많았죠. 본부중대 이런 데는 다 원래적으로 기본적인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인원들의 사격 실력을 뭐 높일 수 있는가. 사격 측정 방식은 이제 엎드려 쏴 10발, 입사 후 사격 10발, 그다음에 방독면 쓰고 이제 사격, 그다음에 야간 사격.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사격을 잘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격을 하면 사람들이 똑바로 하면 총은 똑바르게 그 조준한 대로 총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총이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정비대대가 있는데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정도 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때 뭐 한 개 대대를 한다고 해도 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똑바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대에 이제 그 행보관이 원사였고 주임 원사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좀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총열 오래된 것들 총열 교체 및 아니면 새 총으로 교체하고 점검해 가지고 총에는 다 문제가 없다는 걸 정비 그런 측면에서 없다는 걸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죠. 총은 다 너희들 사격할 때 이상 없는 총으로 다 내가 준비를 했다고. 그 다음 이제 장구류, 턱근, 그 다음에 화이바 내피. 왜냐면 이 사격할 때 그 화이바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 턱근이 아닌 게 똑바르지 않으면 시야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를 시켰고, 그 다음이 이제 방독면 사격이 있으니까 방독면 이제 안경 쓰는 인원들. 그 안경 같은 경우도 방독면 안에 안경이 따로 있는데 그게 전역할 때까지 군대에서 보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군대 문제죠. 근데 사격은 한다고 하고 그 안경 끼는 인원들이 방독면 사격을 하려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원들 다 도수 다 저 점검해가지고 안경점 가서 다 맞췄습니다. 뭐 대부분이 개인 비용으로 했고 뭐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간부들이 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 방독면 쓰더라도 안경 쓴 인원들이 시야가 뭐 흐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피바지 이근대위가 탄피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초창기 03년도 갔을 때는 잠자리 채로 이렇게 뒤에서 부사수가 탁 날라오는 방향 탄이 이제 탄피 추출되는 방향은 일정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잠자리 채로 뒤에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탄피바지가 한 군생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나왔죠. 그래서 탄피바지도 좀 오래되고 많이 썼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탄피 추출할 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탄피바지도 새 거로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또 종이 같은 뭐 이런 거 안에 내부에다가 딱딱한 도화지나 뭐 이렇게 마분지 같은 거 딱 넣어가지고 각이 딱 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사격장입니다. 사격장. 물론 이제 측정은 연대에 있는 기계와 이제 사격이죠. 실사격 할 수 있는 뭐 100, 200, 250 되는 사격장. 그런 사격장 연대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군다나 이제 본부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소총중대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사격, 실사격 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실사격할 기회가 없으니까 대대 사격장이 있습니다. 대대 안에 중대나. 근데 이게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조금 정비가 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지공사할 때 대대장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 사격장을 조금만 보수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면 오래 걸리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맥 동원해가지고 공병에다 이야기하면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하루면 금방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격장이 25m만 되면 0.4격뿐만 아니라 축소 사격, 실사격하고 축소 사격,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크기만큼 줄여가지고 A4 용지에다가 100 타켓, 200 타켓, 250 타켓이 그려진 것을 보고 사격을 하는데, 저도 그전에는 이제 이게 진짜 실사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이런 안 믿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해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대 운영입니다. 부대 운영. 본부 중대다 보니까 전부 다 할 일이 다 정해져 있고, 각 그 인원들이 본부 중대 소속이지만 각 부서장들이 있어가지고 사격장에 가서 사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죠.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각 부서장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그 각 부서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대충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쁜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원들도 보면 대부분 다 2명씩 이제 이렇게 사수 부사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대대장 측정이니까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군인의 기본인데 너희들 개인하기가 다 편제되어 있는데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난다면 그 적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발 정확하게만 쏘면은 적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잘 쏴야 되지 않겠냐,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언제 한번 총을 쏠 수 있겠냐, 우리나라는 총을 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번 너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쏘는지도 한번 같이 한번 중대장이랑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들도 조금 이제 뭐 더 깊은 뜻은 알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2개 조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했고, 치사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치사 그 밤 나오는 때 보면은 바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식단이 좀 바쁜 식단이 있고 좀 편한 식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대대장이나 저 주임원사나 금양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이제 사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메뉴를 약간 이제 뭐 저녁이랑 뭐 아침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대장 지시가 아니고 그 중대원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 이제 맡은 분대장들, 그 다음에 뭐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사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격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부 중대라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개조로 나누기 때문에 보통 한 40명 정도 되면은 뭐 한 20명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 교육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 뭐 사격하는 걸 두려워하고 하는 인원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탄피 수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상급부대 지침이라서 탄피를 쏘고 그 탄피가 다 해소되지 않으면 뭐 집에 갈 수가 없죠. 이 사격이 힘든 훈련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시켜야 됩니다. 제가 본부중대 하기 전이죠. 그때는 사격장에 가면은 엄청나게 군기를 바짝 들이게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구타도 허용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몰아붙이죠. 인원들이 조금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사격을 하더라도 합격한 인원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못했던 인원들은 뭐 얼차례 같은 뭐 PRI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었습니다. 불합격하면은, 그러니까 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준을 했는데 탄이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인원들, 이제 합격하는 인원들이죠. 사격을 잘하는 인원들. 그런 인원들 같은 경우는 계급에 상관없이 그런 내용, 자기가 이제 그거 사격을 잘 했던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격을 할 때도 부사수가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탄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맞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사격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어떤 그런 목적에 부합되게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난감 총을 이렇게 샀었는데 지금 이게 K2입니다. K2.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호흡 격발 조준이 가장 중요한데 뭐 호흡 격발이야 할 때마다 이제 그 탄이 이제 소리가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뭐 격발이나 호흡 같은 경우. 근데 조준선 정렬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그거는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조준선이 가늠쇠랑 가늠쇠 울이랑 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사격 조준을 하면 그 간격이 일정하게 됐을 때 그 가늠쇠랑 표적이랑 일직선이 되면은 정말 장난 안 하고 총이 거짓말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표적에 명중을 합니다. 그런 거를 강조를 하고 그 조준선 정렬에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입사호나 엎드려서랑 입사호가 차이가 납니다. 저병점 자체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0점을 잡을 때 0점을 예를 들어서 뭐 엎드려서로 잡았다. 그러면은 엎드려서 했을 때 그 사격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 표시를 하든지. 근데 대부분은 이제 표시를 안 하더라도 자기가 대충 기억을 합니다. 그 가늠쇠 울 그 보이는 크기나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자기가 0점을 잡았는지 다 기억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입사호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걸 기억하고 해서 하고 그리고 사격을 할 때도 보면은 이게 팔을 이렇게 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걸 땅에다 대는 것보다는 사대라고 있으면 사대 그런 거를 대가지고 요 손 밑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손만 딱 올려놓고 총 그냥 올려놓으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엎드려서 뭐 입사후 사격 전부 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은 그냥 이쪽 손에 올려놓는다 생각하고 놓은 다음에 어깨에 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준 손만 정렬만 똑바로 하면 다 명중합니다. 이 사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총이 뭐 이근대기는 안 좋다 하지만 이게 250 사거리에서 정말 진짜 이렇게 사격하면 명중률 90%는 다 넘습니다. 근데 적을 예를 들어서 250m 사거리 요즘에 뭐 전쟁하면 사거리 싸움이라고 하지만 250m에서 적은 250m에 있는 적은 나를 사격해도 맞출 수가 없는데 이 총은 250m에 똑같이 적이 나를 발견하고 나도 쏠 때 이게 명중률이 더 높다면 사격을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가르쳐 주면서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게 감을 아까도 말한 적용점 아니면 조준하는 방법 호흡 격발 이런 감을 잡을 수 있게 사격을 아무리 연습하면 그냥 탄을 안 쏘고 연습을 해봤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이 안 맞더라도 그렇게 계속 사격을 하다 보면 즉 탄을 소비를 좀 많이 해라는 거죠. 불합격했다고 해가지고 내려와서 뭐 자세 연습하고 뭐 격발 연습하고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탄을 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대 교육장교 했을 때도 있는데 그게 1년에 그 한 명 병사당 그 할당된 5.56mm 탄 사격 탄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한 번도 그 탄을 100% 소비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3, 40%밖에 소비를 못합니다. 왜냐면 훈련도 많고 사고가 있고 이렇게 하면 훈련이 취소될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뭐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은 신청하면 다 됩니다. 뭐 탄이 모자라면 딴 중대에서 사격을 뭐 해서 해면 탄 그거 다시 가져와도 그러니까 빌린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한 명이 100발 이상은 다 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총이라는 것은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감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감각 유지 차원에서 한 번씩 가서 사격하면서 감만 익히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되게 재밌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레저 비슷하게 그렇게 사격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간 사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시, 이원시 있고 뭐 물론 이제 야간에는 감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격하는 게 지향 사격. 그 라이트로 표적을 한번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향해가지고 10발 다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빵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교육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한테 강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직 사령 쓸 때 그
본부중대에 이제 행보관이 그 당직 사관 섰는데 그날이 이제 측정하는 날과 똑같은 어떤 그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병력들이 그거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 옥상에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예, 그 뭐지 그 환경에 이제 적응하려고 눈이나 아니면 사역하는 것.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예, 진짜 뭐 사역 측정은 안 했지만은 그 당시에 사역 측정은 무조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력들이 스스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한테 그 옥상 문을 열어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게 다 아니나 다를까 합격률은 100%였고 명중률 또한 95%. 거의 이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만점 받았어요. 야간 사격은 이제 복벌복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지만 주간 사격은 사단에서 정말 깜짝 놀랐죠. 치사병, 뭐 통신병, 뭐 인사개원, 운전병, 뭐 이런 인원들이 사격을 합격 100%. 그 다음에 명중률 95%. 방독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때도 말이 많습니다. 근데 방독면 사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독면도 보면은 그 원래 이제 방독면 안 쓰고 사격할 때처럼 한번 쏴봅니다. 쏴보고 나면 총이 그렇게 쐈을 때 총알이 어디에 박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오조준해서 사격을 하면은 방독면 안 쓴 거랑 똑같이 사격합니다. 어느 정도만 오조준 하면 된다 라고만 알면은. 그래서 방독면 사격도 그거는 합격률이 제가 합격 기준이 55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도 무조건 다 100% 합격에 명중률도 거의 9발, 10발 이렇게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오래돼 가지고 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현직에 계신 중대장이나 대대장들 뭐 이렇게 사격 측정할 때 참고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뭐 그 전에 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합격률이나 명중률이 높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